네, 34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eep fried foods are tastier than bland foods, and children and adults develop a taste for such foods. 자, deep fried foods가 나왔네요.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are tastier, 더 맛이 있습니다. 어떤 거보다요? bland food, 우리 blend 하면 싱거운, 단조로운 이런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싱겁거나 단조로운 음식보다 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children and adults, 아이들과 어른들은 발달시킵니다. 어떤 취향을 발달시키죠. 취향을 만들어갑니다. 그러한 음식에 대한 취향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점에 대해서 쌤이 되게 놀란 게 쌤 아들이 지금 3살인데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던 튀긴 음식을 주면 다른 음식들은 그렇게 처음 먹는 걸 막 거부를 하는데 튀긴 음식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아주 맛있게 잘 먹는 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본능적으로 튀긴 음식에 대한 취향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당연히 튀긴 음식 너무 맛있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Fatty foods cause the brain to release oxytocin, a powerful hormone with a calming, anti-stress, and relaxing influence. 자, 여기까지요. 그러면 기름진 음식들은 cause, 유발합니다. 자, cause 다음에 cause A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유발하다. 유발하다, 야기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름진 음식은 우리 뇌로 하여금 release, 방출하게끔 야기를 한대요. 어떤 것을요? 옥시토신이라는 어떤 물질을 분비하게끔, 방출하게끔 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옥시토신이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옥시토신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떤 강력한 호르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with a calming, anti-stress and relaxing influence까지 괄호를 묶으시고요. 3가지가 나왔네요. 1번, 2번, 3번. 이러한 영향이나 효과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calming 하면 우리 calm down 할 때 우리 진정시키다 라는 뜻. anti-stress, 우리 anti 하면 이게 없는 거니까 항스트레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스트레스를 막아주나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laxing 하면 우리 relax 하면 긴장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긴장 완화 효과 같은 거. 이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를 되게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나 봐요. 자, 그래서 이것은 said to be the opposite of adrena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said, 말해집니다. 뭐뭐라고 전해집니다. 뭐라고 전해질까요? The opposite of adrenaline. 자,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드레날린과는 정반대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 구조는 중간에 컴마가 있어서 역시 여기 컴마를 크게 괄호 안에 넣어보시면 이 옥시토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을 뿐이지 연결을 할 때는 기름진 음식이 뇌로 하여금 옥시토신을 방출하게 한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Which is said to be the opposite. 그리고 어떻게 전해진다? 이것은 아드레날린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집니다.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뭔가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into the bloodstream까지 괄호 묶으시면 우리 bloodstream은 말 그대로 혈류잖아요. 혈류로 그것이 방출된다. 앞에 있는 release랑 여기 into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elease oxytocin into the bloodstream. 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결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기름진 음식은 뇌로 하여금 옥시토신을 혈류에 분비하게끔 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되는데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진정 효과, 항스트레스, 긴장 완화 효과를 가진 강력한 호르몬이고 또 이것은 아드레날린과는 정반대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아직도 안 끝났죠. 한번 지우고 hence. 자, 이 hence라는 표현은 부사인데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뒤에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comfort foods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텀은 용어였고 우리 comfort 하면 이게 위로하다, 위안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위안 음식, 우리한테 위안이 되는 음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나 동의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 자체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왜? 거기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되게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자마자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We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to eat too much. 우리는 아마도 심지어 be genetically, 우리 유전적으로, genetic이 유전적인 거니까 유전적으로 program, 말 그대로 프로그램화하다죠. 프로그램화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요? to 이해하게요. to eat too much. 자, 이게 to는 너무 많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게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뒤에를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food was very scarce. 자, 음식이라는 것은 자, 우리 scarce라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그 심해에 사는 동물들 얘기할 때 scarce 하면 이게 드문, 희귀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식이 드물었죠. 수천 년 전에는 음식 얻기가 구하기가 힘들었죠. Food, along with salt, carbs, and fat, was hard to get, and the more you got, the better.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컴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괄호 안에 넣어보시면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바로 동사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Was hard to get.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소금 그 다음에 우리 carbs라는 단어는 줄임말인데 carbohydrate 자, 이 단어의 준말이니까 얘는 탄수화물이 되겠죠. 자, 소금, 탄수화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fat은 지방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은 was hard to get.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the more you got, the better.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more, 더 비교급 표현이 있으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죠. 그래서 당신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음식이 구하기 힘드니까 특히 이런 필수 요소들, 소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거 가진 음식들은 구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더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더 좋은 거였잖아요. 자, 그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우고 All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nutrients in the human diet. 여기까지만요. 그러면 이러한 all of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것들은 are necessary nutrients. 자, nutrient는 영양소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필수적인 영양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식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all of these things라는 것은 아무래도 앞부분에 나왔던 소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다들 필수 영양소죠. 그리고 when their availability was limited,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그래서 여기는 해석해보면 그러한 availability, 우리 available이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용 가능성. 이용 가능성이 제한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이용 가능성이 제한이 될 때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당신은 결코 우리 never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결코 너무 많이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지나치게 그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얘는 이중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도저히 너무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다. 항상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면 좋고 계속해서 먹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People also had to hunt down animals or gather plants for their food. 사람들은 또한 had to hunt. 우리 계속해서 예전, 우리 과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 여기 also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Hunt down animals. 사냥을 했어야 했고, 두 번째는 gather plants. 채집을 했어야 되죠. 식물들을 채집했어야 합니다. For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냥과 채집을 했던 그 시절에는 that took a lot of calories. 그게 또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자, 여기서 that은 앞의 내용을 가리키겠죠. 앞에 그 사냥하고 그렇게 채집했던 것들은 took. 소요가 됐습니다.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것을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그 과정에서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또 허기가 지고 배고프고 그랬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원시인들이라든지 예전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환이 됩니다. It's different these days. 요즘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부터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부터 이제 전환이 되는데 We have food at every turn. 자, at부터 turn까지 괄호 묶으시면 모든 코너에 다 음식이 있다. 어디서든지 음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Lots of those fast food places. 자, 패스트푸드 파는 곳들이, 장소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러한 패스트푸드를 파는 장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grocery stores with carry-out food. 우리 carry-out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take-out 푸드예요. 그래서 포장이 가능한, 휴대가 가능한 그런 음식을 가진 상점들도, 식료품점들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엔 음식을 구하기가 너무 쉽죠. 음식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But that ingrained caveman mentality says that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아까랑 비슷한 표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ingrained 하면 얘는 뿌리 깊은 이란 뜻이 있고요. caveman mentality, 말 그대로 caveman은 원시인, mentality는 정신이니까 원시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대요. 자, 그 정신이 뭐였는지 우리 아까 앞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음식은 구하기 어려운 거다.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결코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원시인 정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아까랑 비슷한 표현이었죠. 아까 어디 나왔던 표현이었죠? 이 부분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당신은 결코 충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결코 get too much to eat. 먹을 음식을 충분히 너무 많이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too much. 우리는 먹을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음식을 많이 구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 So, craving for unhealthy food may actually be our body's attempt to stay healthy. 그래서 어떻게 보면 craving for 하면 어떤 것을 갈망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unhealthy food,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여기서 말하는 fatty food, 기름진 음식을 얘기하겠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갈망하는 것은 may actually be our body's attempt. 우리 몸의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도요? Stay healthy. 건강함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건강하려는 어떤 시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예전에 원시인 시절에 그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이걸 지금 먹지 않으면, 혹은 지금 우리가 보관하지 않으면, 지금 먹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원시인 정신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이미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 정리해 보면 먼저 deep fried food, 우리 튀긴 음식, 즉 다시 말하면 기름진 음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일단 일반적으로 싱거운 음식들보다 더 맛있죠. tastier. 그리고 이것은 이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뇌로 하여금 우리 혈류로 이런 호르몬을 방출하게 했죠. 그 호르몬의 이름은 옥시토신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옥시토신의 작용 때문에 우리에게 위한 음식이라고도 불린다. comfort foods라고도 불린다라고 했었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우리 fatty foods가 분비하게 하는 그 호르몬은 방금 얘기했던 옥시토신이었고요. 옥시토신의 역할이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 얘는 아드레날린과 이제 정반대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아드레날린은 어떤 호르몬인지 조금 들어보셨나요? 쌤이 한번 찾아보니까 얘는 약간 좀 우리를 흥분시키는, 약간 숨도 가쁘게 하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약간 자신감도 주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옥시토신은 크게 어떤 효과? calming influence, 우리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죠? anti-stress, 항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효과. 그리고 relaxing, 우리에게 긴장감을 풀어주는,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어린 아이들도 이걸 먹으면 금방 취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이걸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걸 왜 이렇게 잘 먹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이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희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이었죠. 이렇게 음식의 어떤 것이 제한적이었죠? 바로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우리는 절대로 결코 지나치게 많이 무엇을 먹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오늘날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날은 결코 우리가 음식이 부족하지 않죠. 예전에 limited food, 우리 제한된 음식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abundant food, 아주 음식이 도처에 널려 있죠. 패스트푸드 음식점들도 많고 그리고 식료품점에서도 테이크아웃 음식들이 많다. 그리고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전에는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것조차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해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 게 없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can never get too much to eat. 우리는 먹는 것을 지나치게 많이 가질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정신이 남아있다고 했죠? 우리 뿌리 깊게 남아있는 caveman mentality. 우리 원시인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계속 갈망을 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기름진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는 원인을 원시인 정신으로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음식을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언제나 있을 때 찾아 먹을 수 있게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을 갈망하고 기름진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도 계속 원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6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cultures face a problem of critical mass. 자, when에 네모 쳐보시고요. 우리가 when trying to sustain 하면 유지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try to는 노력하다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때 어떤 것을 독립적인 ethos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서 주어진 단어였어요. 얘는 민족 정신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자, 여기 when 다음에 ing 형태가 바로 나와 있죠. 뭐뭐 할 때 다음에 바로 ing 형태 나와 있으니까 when cultures are trying to sustain 이렇게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권에서 문화가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때 문화는 face,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어떤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대요. 어떤 문제점이요? critical mass. critical mass 하면 critical이 중요한, 결정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그래서 왜 우리 언어를 배울 때 결정적인 시기라는 표현할 때도 critical period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mass 하면 질량이란 뜻이 있죠. 결정적인 질량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결정적인 질량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실 물리학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대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더 읽어보시면 돼요. 결정적인 질량, 어떤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질량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No single individual acting on his or her own can produce an ethos.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을 보시면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한 명의 개인도 자, 컴마 괄호 안에 넣으시고요. acting on his or her own이죠. 자, on, once, own 하면 얘는 홀로 이런 뜻이 있죠. alon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홀로 행동하는 어떠한 개인도 can produce an ethos. 민족 정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죠. 민족 정신이라는 게 개인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결정적인 질량으로 연결을 해보면 최소한의 어떤 인원수들이 있어야지 민족 정신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rather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오히려 어떤 것은 그 하나의 민족 정신이라는 것은 result from 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다. 유래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서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냐면 interdependent acts of many individuals. 많은 개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올 수 있대요. 아까 홀로 한다라는 것과 대비되게 interdependent 하면 이거는 상호 의존적인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막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많은 개인들로부터 민족 정신도 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지우고요. This cluster of produced meaning may require some degree of insulation from larger and wealthier outside forces. 자, 이러한 클러스터 하면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많은 어떤 개인들로부터 온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요? 생산된 의미의 이러한 무리들은요. 그러니까 생산된 의미의 이러한 무리라는 것은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무리를 얘기하겠죠. 이런 무리들은 may require,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Some degree of insulation. 자, 어느 정도의 insulation,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주어져 있었는데요. 얘는 원래 절연이란 뜻이 있고 단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절,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아까 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개인들이
단절을 또 필요로 한다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의 단절이냐면 larger and wealthier outside forces까지 괄호 묶으시면 자,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부유한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힘으로부터의 단절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외부로부터는 조금 단절되어 있어야 민족 정신이 발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표현 같은 게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했으면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The Canadian Inuit maintain their own ethos even though they number no more than 24,000. 여기까지 해석해 보시면 한번 지우할게요. 자, 캐나다 이누이트족은요. 자, 캐나다 이누이트족은 maintain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민족 정신을 자, 캐나다 이누이트 민족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캐나다 이누이트족은 그들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자, 네모 쳐보시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들은 우리 넘버를 동사로 하면 총 몇 명의 수가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No more than은 only란 뜻이 있고요. 비록 단지 이누이트족이 얼마 정도인가 봤더니 쌤이 생각해도 별로 인원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24,000명, 총 24,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 자신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작지만 민족 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나 봐요. 자, 그들은 manage. 자, manage는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까스로 간신히 뭐뭐 해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간신히 뭐뭐 해내다. 그러면 그들은 간신히 this feat 이게 업적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러한 업적을 해냅니다. 자, 이러한 업적이라는 것은 무슨 업적일까요? 이렇게 숫자가 별로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족 정신을 유지한 거를 말하겠죠. 이러한 민족 정신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 through부터 컨비네이션이 어떤 조합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조합이냐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우리 trade하고 중간에 컴마가 역시 수식을 하고 있고 and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와서 여기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trade 2번 geographic isolation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통해서 이런 업적을 간신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중간에 to support their way of life는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trade, 어떤 무역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무역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하고 있고 그것과 어떤 걸 조합하고 있냐면 geographic isolation, 지리적인 고립. 그래서 지리적인 고립을 유지한 상태로 무역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간신히 이 업적, 다시 말하면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캐네디안 이누이트를 가리키겠죠. 자, the Inuit occupy remote territory. 조금 더 설명을 읽어볼게요. 쭉 올라가셔서 자, 이 이누이트족은요, occupy,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remote territory. remote 하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외딴 이런 뜻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remove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요. removed from major population centers of Canada. 그래서 우리 remove는 사실 제거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으로부터 떼어놓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역시 어디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나요? From major population center of Canada. major population 하면 주된 인구 중심지니까 캐나다의 인구 중심지, 그러니까 수도라든지 큰 도시 같은 그런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딴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면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 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걸 나라로 표현하면 캐나다라는 그 캐나다의 인구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If cross-cultural contact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the Inuit ethos would disappear.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if 가정법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하다면 하고 would까지 나왔죠. 우리 과거형이 나와 있고 가정법 과거겠죠? 실제 현재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cross cultural 하면 이게 문화 간에 서로 contact, 교류가 있는 거죠. 문화 간의 교류. 문화 간의 교류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지만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충분히 밀접한, 긴밀한. 그래서 충분히 긴밀해진다면, 밀접해진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문화 간 교류가 밀접하지 않은 거예요. 외딴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누이트족의 민족 정신은 would disappear,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게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지워보고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do not.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면 of similar size do not 앞에서 끊으시면 distinct 하면 구별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거겠죠. 다른 문화적 그룹은 어떤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문화적 그룹들은 집단들은 do not 한 다음에 너희 in the long run은 괄호로 묶어보시고요. 얘는 마침내 결국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마침내 do not persist. persist 하면 지속되다 라는 뜻이 있죠.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downtown Toronto, Canada. downtown 하면 중심지, 도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그 도심 속에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까랑 비교해보면 얘는 캐나다 토론토 중심지에 있었고 이누이트족 같은 경우에는 remote territory, 아주 외딴 영토에 있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캐나다 토론토 도심에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인데요? 자,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은 where they come in contact with many outside influences and pursue essentially Western paths for their lives. 자, 여기서는 그들이 come in contact with 하면 어떤 것과 접촉하게 되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것과 접촉을 해요? 많은 외부 영향력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고요. 당연히 도심지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pursue essentially western path. 자,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접촉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추구하게 된다. 필수적으로 서구의 길이니까 서구적인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죠. 추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서구적 방식을 따르게 되는 그런 곳에서는 결국 이러한 문화적 그룹들이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전반적으로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중에서도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 약간 고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미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었죠. 민족 정신이라는 거, ethos라는 민족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혼자 행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개인들이 interdependent, 서로 상호 의존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게 바로 critical mass, 결정적인 질량, 임계점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민족 정신을 유지하려는 집단에게 필요한 것, 이런 클러스터, 이런 무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의외로 larger and wealthier outside forces, 다시 말하면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 단절, 우리 단절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 insulation이란 표현이 있었죠. 이런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알아본다면 우리 캐나다 이누이트족은 24,000명의 인구밖에 없었지만 캐나다의 주된 인구 그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었죠. 거기서 무역과 지리적인 고립의 조합을 통해서 얘네들이 나름대로 민족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이누이트족이 본토와 좀 더 크로스 컬처럴 컨택트, 긴밀하게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아마 이누이트가 민족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누이트족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집단들은 특히 캐나다 토론토 중심지에 살고 있었던 비슷한 문화적 집단들은 존속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민족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누이트족과 그렇지 못했던 다른 비슷한 집단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누이트족은 일단 인구 중심지로부터 어떻게 돼 있었죠? 고립이 돼 있었죠. remote라는 표현, isolation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역과 고립의 조합을 가지고 일단 민족 정신을 지켜나갔고요. 결과도 민족 정신을 유지했다. sustain, maintain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문화 집단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긴밀한 cultural, 우리 문화적 접촉이 있었고 western path라고 해서 서구적인 방식을 추구했고 결과적으로는 민족 정신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핵심 내용은 더 부유하고 큰 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민족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